상사에게서 이런 요청을 받았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회사 전체 직원 데이터가 담긴 엑셀 파일인데 내일 아침까지 부서별 최고 연봉 자랑, 평균 근속 연수, 그리고 직급별 인원수 좀 정리해서 보고해줘. 아, 수만 줄짜리 데이터 앞에서 눈앞이 캄캄해지죠. 이걸 뭐 언제 다 피벗 테이블 돌리고 있나 싶고요. 정말 듣기만 해도 아찔한 상황인데요. 근데 이런 복잡한 요약 작업이 SQL 쿼리 몇 줄이면 정말 순식간에 끝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그 점 때문에 오늘 저희가 모인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분석해 볼 자료들이 바로 그 마법의 열쇠 그룹 바이와 해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맞아요.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SQL로 어떻게 데이터를 의미 있는 덩어리로 묶고 또 그 덩어리들을 비교 분석해서 인사이트를 뽑아낼 수 있는지 그 핵심 원리를 담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오늘은 단순한 데이터 나열을 넘어서 진정한 데이터 분석의 세계로 들어가는 첫걸음을 함께 떼어보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볼까요? 좋습니다. 자, 그럼 가장 기본부터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이 그룹 바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말 그대로 그룹으로 묶는다는 뜻인데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이게 실제로 어떻게 동작하는 건지 감이 잘 안 오거든요. 아주 좋은 시작점입니다. 이제 이걸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죠. 우리에게 거대한 상자가 하나 있고 그 안에 모든 직원의 정보가 적힌 카드들이 뒤죽박죽 섞여 있어요. 마케팅팀, 개발팀, 영업팀 할 것 없이요. 네네. 이때 그룹 바이 디파트먼트라는 명령은요. 여러 개의 빈 바구니를 가져와서 마케팅팀 바구니, 개발팀 바구니처럼 라벨을 딱 붙이는 거예요. 아, 그리고 같은 부서 카드를 맞는 바구니에 착착 나눠 덮는 작업, 딱 그겁니다. 바구니에 나눠 담는다는 비유 확 와닿네요. 그럼 개별 카드 한 장 한 장을 보는 게 아니라 이제 마케팅 팀이라는 바구니 덩어리, 개발팀이라는 덩어리를 보게 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룹 바이를 실행하는 순간 우리의 관점은 개별 행에서 그룹으로 전환되는 거죠. 이제 SQL은 더 이상 김 대리는 월급이 얼마지? 라고 묻지 않아요. 대신 그래서 개발팀 바구니에 담긴 카드들의 월급 총합은 얼마야? 또는 영업팀 바구니에는 카드가 총 몇 장 들어있어? 같은 질문에 답할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바구니에 나눠 담는 것만으로는 의미가 없고 그 바구니에 대해 무언가 계산을 해야 비로소 정보가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총합이나 개수 같은 것들이 바로 집계함수, 썸이나 카운트 같은 것들이고요. 네, 맞아요. 그룹 바이는 무대를 세팅하는 역할이고 진짜 쇼는 집계 함수들이 하는 셈이죠. 각 바구니의 평균을 구하는 AVG, 최대값을 찾는 MAX, 최소값을 찾는 MIN 같은 함수들이 그룹별로 의미 있는 숫자를 딱 하나씩 뽑아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항상 헷갈리는 게 등장합니다. 바로 웨어와 해빙인데요. 아, 그렇죠. 둘 다 뭔가 조건을 걸어서 데이터를 필터링하는 것 같은데 왜 굳이 두 개나 필요한 거죠? 이게 실무에서 처음 SQL 배울 때 정말 많이들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둘 다 필터라는 점에선 똑같으니까요. 이 둘의 차이를 이해하려면 SQL 쿼리가 어떤 순서로 실행되는지 머릿속에 그려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실행 순서요? 네. SQL은 우리가 쓴 순서대로가 아니라 정해진 내부 실행 순서가 있거든요. from으로 테이블을 가져오고 그 다음이 바로 where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룹 바이로 그룹화를 하고 그 다음에 해빙이 등장하죠. 아, 순서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웨어가 그룹 바이보다 먼저 실행된다. 네, 바로 그 점이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웨어는 바구니에 카드를 담기 전에 애초에 바구니에 담을 카드를 골라내는 필터입니다. 아, 담기 전에요? 네, 연봉 5천만 원 미만인 사람들의 카드는 아예 쳐다보지도 말고 5천만 원 이상인 카드들만 가지고 와서 바구니에 담아. 이게 웨어의 역할이죠. 약간 사전 검열 같은 거예요. 사전 검열이요? 그럼 해빙은요? 해빙은 일단 웨어 조건을 통과한 카드들을 전부 바구니에 다 담고 각 바구니별로 카운트나 AVG 같은 계산까지 모두 끝낸 후에 등장하는 필터입니다. 아, 다 끝난 다음에? 그렇죠. 모든 계산이 끝난 결과표를 보면서 자 이제 이 중에서 인원이 10명 미만인 부서 바구니는 별로 의미 없으니 버리고 평균 연봉이 8천만 원 이상인 알짜 부서 바구니들만 남겨줘 라고 요구하는 거죠. 사후 검열인 셈입니다. 와, 실행 순서로 생각하니까 단번에 이해가 되네요.
웨어는 개인전에 대한 조건, 해빙은 단체전에 대한 조건 이렇게 봐도 되겠군요. 네, 아주 좋은 비유입니다. 그래서 해빙절에는 해빙 카운트십처럼 집계 함수를 이용한 조건을 쓸 수 있지만 웨어절에는 웨어 카운트십 이렇게는 못 쓰는 거군요. 아직 그룹화가 되기 전이라 카운트 자체가 개념 자체가 없으니까요. 웨어절에 자꾸 집계 함수를 써서 에러를 내는 경우가 정말 많았어요. 아, 맞아요. 저도 그랬어요. 그럴 때마다 이 바구니 담기 전, 담은 후 비율을 들어주면 다들 아하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룹 파일을 쓸 때 꼭 지켜야 하는 중요한 규칙도 있죠. 그 셀렉트절에 쓰는 컬럼에 대한 규칙 말입니다. 네, 있죠. 예를 들어 그룹 바이 디파트먼트로 부서별로 묶었는데 셀렉트절에 뜬금없이 인플로이 네임 같은 특정 직원의 이름을 보여달라고 하면 에러가 나잖아요. 맞습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당연한 것 같아요. 개발팀으로 묶었는데 대체 누구의 이름을 보여줘야 할지 SQL 입장에서는 알 수가 없으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그룹으로 묶는 순간 개별 데이터의 개성은 사라지고 그룹 전체를 대표하는 값만 남는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 대표값이란 게 결국 그룹의 기준이 된 부서 그 자체이거나 아니면 그 그룹의 평균 연봉, 총 인원수 같은 집계값뿐인 거죠. 좋습니다. 개념 정리는 확실히 된 것 같네요. 그럼 이제 분석의 무기들이죠. 집계 함수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네, 좋죠. 카운트 함수만 해도 카운트 0 함수랑 카운트 특정 컬럼 이 미묘하게 다르다고 들었어요. 그냥 개수 세는 거면 다 똑같은 거 아닌가 싶은데 이 차이가 실무에서 어떤 의미를 갖나요? 이게 정말 재밌는 포인트인데요. 이 차이를 알면 쿼리 하나로 데이터의 건강 상태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건강 상태요? 네, 카운트 0은 정말 무식하게 그 행에 널값이 있든 없든 모든 행의 개수를 셉니다. 테이블의 전체 줄수를 세는 거죠. 아, 그냥 전부 다. 네, 반면에 카운트 이메일처럼 특정 컬럼을 지정하면 그 컬럼의 값이 비어있지 않은, 즉 널이 아닌 행만 골라서 셉니다. 아, 그럼 이 둘의 숫자가 다르다면 그 차이만큼 해당 콜럼의 데이터가 비어있다는 뜻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예를 들어 고객 테이블에서 select count, count email from customers 쿼리를 실행했는데 각각 10,000과 9,500이 나왔다고 해보죠. 네. 그럼 우리는 단 한 줄의 쿼리만으로 전체 고객 1만 명 중 500명은 이메일 정보가 누락되어 있구나라는 사실을 즉시 알 수 있는 겁니다. 카운트하고 카운트 이메일로 계산하면 더 명확하죠. 와, 이건 단순히 숫자를 세는 걸 넘어서 데이터 품질 관리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아주 실용적인 테크닉입니다. 이건 정말 꿀팁이네요. 카운트를 이렇게 쓸 생각은 못 해봤어요. 그렇다면 평균을 구하는 AVG 함수에도 비슷한 함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있죠. 아주 중요한 함정이 있습니다. 만약 평균을 계산하려는 컬럼에 널값이 섞여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게 분석 결과를 심각하게 왜곡할 수 있는 지점이죠. 결론부터 말하면 AVG 함수는 카운트 특정 컬럼처럼 널값을 아예 없는 데이터 취급하고 무시해버립니다. 잠깐만요. 무시한다고요? 그건 좀 위험한 거 아닌가요? 네, 위험할 수 있죠. 예를 들어 직원 10명의 성과급 평균을 내는데 2명이 성과급을 못 받아서 데이터가 널이라고 해보죠. 그럼 10명이 아니라 8명분의 성과급 총합을 8로 나눠서 평균을 내버린다는 뜻인가요? 정확합니다. 원래 의도는 성과급 못 받은 2명도 포함해서 전체 10명에 대한 평균을 구하고 싶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영원으로 계산해야죠. 네, 그 2명은 0원으로 계산해서 총합을 10으로 나눠야 맞는 건데 SQL은 그냥 8명으로만 계산해버리니 평균값이 실제보다 훨씬 높게 나오는 왜곡이 발생하죠. 그럼 이걸 바로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럴 때 널 값을 다른 값으로 바꿔주는 함수를 함께 써야 합니다. 오라클에서는 NVL, 다른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코얼레스 같은 함수를 쓰는데요. 아, NVL이요? 네. AVG, NVL 보너스 0 이런 식으로 쿼리를 짜는 거죠. 혹시 보너스 컬럼 값이 널이면 0으로 바꿔서 계산해줘 라고 명시적으로 알려주는 겁니다. 이 한 끗 차이가 분석의 신뢰도를 좌우하는 거죠. 데이터 분석은 단순히 함수를 아는 걸 넘어서 데이터의 특성과 함수의 동작 방식을 깊이 이해해야 한다는 걸 보여주는 좋은 예시네요. 맞습니다. 맥스나 민도 재밌어요. 숫자뿐만 아니라 날짜나 문자열에도 쓸 수 있다는 게 의외였거든요. 네, 날짜 데이터에 쓰면 가장 오래된 날짜와 가장 최근 날짜를 찾아주고 문자열에 쓰면 사전 순서상 가장 앞에 있는 값과 가장 뒤에 있는 값을 찾아주죠. 아, 알파벳 순으로요?
네. 각 도시별 최초 가입 고객의 가입일 같은 걸 그룹 바이 시티와 미네 사인 업데이트 조합으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집계 함수들은 해빙절과 결합될 때 훨씬 더 강력한 분석 도구가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냥 인원 5명 이상 같은 단순한 조건 말고요. 보내주신 자료에도 좋은 예시가 있는데 해빙 맥스 셀러리, 민 셀러리 2 같은 조건이죠. 아, 집계함수끼리 계산을 하는군요. 그렇죠. 부서 내에서 가장 연봉을 많이 받는 사람과 가장 적게 받는 사람의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는 부서만 찾아줘. 라는 아주 구체적인 비즈니스 질문에 답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와, 또는 having count distinct job ID 3처럼 부서 내의 직무가 3가지 이상 다양하게 존재하는 부서만 골라줘 같은 분석도 가능하고요. 훨씬 입체적인 분석이 가능해지죠. 자, 이제 기본기를 다졌으니 한 단계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부서별처럼 하나의 기준으로만 그룹을 묶었는데 실무에서는 더 복잡한 분석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각 부서별로 그리고 그 부서 안에서 다시 직급별로 평균 연봉을 보고 싶을 땐 어떻게 해야 하죠? 바로 그럴 때 그룹 바이 뒤에 여러 컬럼을 쉼표로 나열하는 복합 그룹화를 사용합니다. 그룹 바이 디파트먼트 아이디, 잡 아이디처럼요. 그냥 뒤에 덧붙이면 되는군요. 네, 이건 마치 엑셀 피벗 테이블에서 핵 영역에 부서 필드를 먼저 끌어다 놓고 그 아래에 직급 필드를 끌어다 놓는 것과 완벽하게 동일한 개념입니다. 아, 계층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군요. 먼저 부서라는 큰 그룹으로 나누고 그 안에서 다시 직급이라는 작은 그룹으로 쪼개는 방식이네요. 맞습니다. 그럼 결과도 개발팀 사원, 개발팀 대리, 영업팀 사원, 영업팀 과장 이런 식으로 훨씬 세분화되어서 나오겠군요. 네, 분석의 단위를 훨씬 더 잘게 쪼갤 수 있게 되는 거죠. 데이터의 해상도가 높아진다고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여기서 또 하나의 난관에 부딪힙니다. 저도 항상 막혔던 부분인데 이렇게 그룹별로 집계한 결과 예를 들어 부서별 평균 연봉 목록을 쭉 뽑았다고 쳐요. 네, 그런데 이번엔 그 평균 연봉들 중에서 가장 높은 값이 궁금해졌어요. 즉, 평균의 최대값을 구하고 싶은 거죠. 아, 집계의 집계군요. 네. 그래서 무심코 셀렉트, 맥스, 에버리지 셀러리 이렇게 썼더니 바로 에러가 나더라고요. 집계 함수 안에 또 집계 함수를 쓰는 건 안 된다고요. 이건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SQL을 다루다 보면 반드시 마주치게 되는 벽이죠. 아주 정확하게 문제를 짚어주셨어요. SQL 표준에서는 집계 함수를 중첩해서 사용하는 걸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럼 불가능한 건가요? 아니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서브 쿼리 또는 인라인 뷰라고 불리는 개념을 사용하는 겁니다. 서브 쿼리. 쿼리 안에 또 다른 쿼리가 들어가는 구조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한 번에 모든 걸 해결하려 하지 말고 2단계로 나눠서 생각하는 게 핵심입니다. 2단계로요? 네. 1단계. 먼저 부서별 평균 연봉이라는 중간 결과물이 담긴 가상의 테이블을 하나 만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Select Department ID, AVG Salary, as AVGSAL from Employees Group by Department ID. 이 쿼리 자체가 하나의 작은 테이블인 셈이죠. 아, 일단 필요한 재료, 그러니까 부서별 평균 연봉 목록을 먼저 준비해 두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2단계에서는 방금 만든 그 가상의 테이블을 진짜 테이블처럼 취급하면서 거기서 원하는 값을 뽑아내는 겁니다. 아, Select max avgsal from 괄호 안에 1단계 쿼리, 괄호 닫고 이런 식으로요. 바깥쪽 쿼리 입장에서는 괄호 안의 내용이 그냥 avgsal 이라는 컬럼을 가진 테이블로 보일 뿐이거든요. 이렇게 한 단계 감싸주면 집계의 집계도 문제없이 수행할 수 있습니다. 와, 복잡한 문제를 잘게 쪼개서 단계적으로 해결하는 접근법이네요. 정말 중요한 테크닉인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많이 쓰이는 방법입니다. 오늘 정말 많은 걸 배웠네요. 데이터를 의미 있는 덩어리로 묶는 그룹 바이의 바구니 비유부터 시작해서 필터링의 사전 검열관 웨어와 사후 검열관 해빙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해봤습니다. 네, 그렇죠. 또 카운트 함수로 데이터 품질을 진단하는 실용적인 팁과 AVG의 널값 함정도 짚어봤고요. 네. 마지막으로 서브 쿼리를 이용해 집계 결과를 다시 집계하는 한 단계 높은 분석 기법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단순히 데이터를 조회하는 것을 넘어 비즈니스에 필요한 통찰을 직접 뽑아낼 수 있는
강력한 도구를 손에 넣으신 겁니다. 맞습니다. 오늘 다룬 내용만 제대로 소화하셔도 웬만한 데이터 요약 및 분석 작업은 자신 있게 처리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호기심을 자극할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 어떤 질문인가요? 오늘 우리는 부서별, 직급별 소개를 구하기 위해 복합 그룹 바이를 사용했죠. 네, 그렇죠. 그런데 만약 보고서에 부서별, 직급별 소개와 함께 한 단계 위인 부서별 총계, 그리고 맨 꼭대기에 전체 총계까지 모두 포함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통은 각각 다른 쿼리를 여러 번 실행해서 그 결과를 수작업으로 합치곤 하거든요. 생각만 해도 번거롭네요. 쿼리 3번 돌리고 엑셀에서 복사 붙여놓기 하고. 혹시 이것도 한 번에 해결할 방법이 있나요? 있습니다. 만약 단 하나의 쿼리로 이 모든 레벨의 요약 정보, 즉 소개와 총계를 한 번에 생성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와, 그게 가능한가요? 네. 자료 후반부에 롤업이나 큐브라는 키워드가 잠시 언급되는데 바로 이 고급 그룹화 헐수들이 그런 마법 같은 일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아, 롤업과 큐브. 네, 오늘 배운 그룹 바이가 분석의 단단한 기초 체력이라면 롤업과 큐브는 더 높은 수준의 자동화된 리포팅으로 나아가기 위한 다음 단계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데이터 분석 여정, 다음 목표는 바로 그곳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